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하늘도 파랗고 이제 점점 주위 색깔도 초록색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습니다. 꽃도 좀 피는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그 유튜브 이민 관련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2달 조금 넘었는데, 그 시작할 때는 뭐 제가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잘 안 봤는데, 요즘은 다른 분들 유튜브 어떻게 올리시나 이민 관련해서 특히 캐나다 이민 쪽에 좀 보고 했거든요. 그렇게 또 보다 보니까 와, 이게 좀 제가 한번 뭐 이것도 제 개인 채널이니까 제 개인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개인 생각을,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제가 특정한 채널을 비판하면 또 안 되겠지만, 그분들도 개인 채널이기 때문에 뭐 개인의 의견을 올릴 수 있는 건 존중을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건, 여기에 이제 이민을 뭐 주제로 한 그런 유튜브잖아요. 그러면 조금 정보 전달 같은 것들이 너무 그 개인적인 주관적인 입장에 치우쳐서 전달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이 전체적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캐나다 이민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단점들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캐나다에서 불편한 점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뭐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게 뭐 실제로 존재하니까. 그런데 이 너무 부정적인 곳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유독히 그런 뭐 제목이 달리면 또 많이들 보세요, 한국 분들이. 그래서 뭐 캐나다 오지 마세요, 영주권 못 받아요,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뭐 캐나다 오면 개처럼 살아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이런 걸 보니까 야, 이거는 좀 심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이거 뭐 외국 생활 좀 몇 년 했다고 이거 마치 뭐 전문가가 된 것처럼 전문가 행세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위험하죠. 왜냐면 이게 자기가 좀 살면서 주위에서 본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이민성 홈페이지 들어가서 뭐 그런 것들 보고 그런 거 가지고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또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거 보면 혹할 수도 있거든요. 야, 저 사람 뭐 저게 있구나, 내가 뭐 저기 이민업체에서 들은 말하고 좀 다른데,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런 이민 문제는 이게 상당히 복잡한 게 많습니다. 복잡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비전문가 얘기를 참고만 하셔야지 그걸 믿으시면 안 되고요.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민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상세하고 최신 정보를 알고 계십니다. 뭐 이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2021년부터 또 그 PMP 주정부 이민 제도도 바뀌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기 익스프레스 엔터리 그 자체도 점수도 많이 높아지기도 하고, 또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조금 많이 상황이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그동안 쌓여있던 그런 그 이민 그 처리 때문에 조금 그 당분간 몇 달 동안 익스프레스 엔터리 들어오가 안 되기도 했고요. 그런 조금 그런 약간 평소하고 다른 그런 뭐 이민에 대해서 그런 그 흐름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기본적으로 캐나다는 이민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뭐 캐나다뿐만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미국, 이런 이민 정책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그런 나라들은 이민자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단지 그 뭐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그때 뭐 예를 들어 코로나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금리가 오른다든지, 뭐 세계 유가라든지, 뭐 그런 세계의 그런 뭐 경제 그런 영향 때문에 이민 정책이 조금씩은 바뀌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민도 자기 나라가 잘 살려고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한테 유리한 쪽으로 바뀌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감수를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맞게 잘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건 섣불리 비전문가가 예상하기는 힘듭니다, 그런 흐름을. 그래서 여기 지금 집권당이 자유당입니다. 이게 한국으로 치면 보수당의 느낌인데, 여기 자유당을 리버럴이라고 해서 그 진보당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정권을 잡았어요. 이번에 다시 재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 하면서 이제 이민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뭐 해마다 한 40만 명 정도 뽑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민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 대신 그 방법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뭐 두 가지라고 할게요. 크게 두 가지. 익스프레스 엔터리로 이민을 하는 방법, 그리고 PNP 주정부 그 스폰을 받아서 그 이민을 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근데 뭐 익스프레스 엔터리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말 그대로 점수제로 자기 그 학력, 나이, 뭐 영어 점수, 경력 이런 것들을 점수로 환산해서 그때 필요할 때 뽑는 거예요. 그리고 익스프레스 엔터리 안에도 여러 가지 스트림이 있습니다. 뭐 외국인 학생 스트림, 뭐 외국인 노동자 스트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그 안에다 풀을 등록해 놓으면 또 그 스트림에 또 맞게 그 나라에서 그냥 알아서 뽑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점수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나이가 좀 젊으시고 뭐 언어에 자신 있고 이런 분들이 좀 점수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보통 이게 한 450에서 500점 사이가 그 이제 뽑히는 점수였어요. 근데 또 요거 얘기하면서 또 그 코로나 때 2020년인가 그때 한번 57점인가 그 75점인가 그럴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점수로 들어오고 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뭐 난리가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뭐 이제 풀에 등록된 사람 다 뽑힌 거죠. 뭐 75점이면 뭐 누구나 다 점수가 나오는 점수니까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건 정말 특수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하시지 말고 익스프레스 엔터리로 준비하시는 분은 점수를 잘 관리를 하셔서 자기 점수가 그렇게 되는지 그 드로우에 뽑힐 만한 점수가 되는지를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익스프레스 엔터리에 점수가 아무리 해도 안 채워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나이가 낮을 때가 있으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PNP로 바꿔야 됩니다. 주정부 이민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주마다 달라요. 뭐 여기 온타리오주, 밴쿠버주, 무슨 사스카츄안 뭐 다 달라요. 프로그램 자체 그 요구하는 그런 것도 다르고 기간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온타리오 OIMP라고 하는데 온타리오 저기 주정부 스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주정부 스폰도 그 작년에 이것도 바뀌었어요. 5월인가 그때 바뀌었거든요. 이것도 그 전에는 뭐 경력만 가지고 그리고 스폰을 해주는 업체가 스폰을 해주고 자기가 캐나다에서 2년 동안 일한 경력을 가지고 업체에 스폰을 받으면 신청을 하면 기다렸다가 이제 그게 승인이 나면 받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바뀌었는데 한 13개 정도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 포린 워커 스트림이 있고 여기 스튜던트 학생 이제 졸업 후 그레이디에이트 스튜던트 스트림이 있어요. 졸업 후 취업 이민이라고 하죠. 그 두 가지를 많이 하십니다. 한국 분들이. 저희도 이제 그걸로 이제 영주권을 받았죠. 근데 문제는 요게 지금 점수제로 바뀌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딴 거는 없고요. 외국인 그 노동자 같은 경우는 영어 점수도 안 봅니다. 영어도 안 보고 단지 경력 그리고 시급 뭐 이런 것들을 봐요. 그래서 이걸로 점수를 산출을 하거든요. 점수를 산출을 해서 이제 영주권을 주는 제도인데 이런 말들은 쏙 빼놓고 그냥 뭐 지금 영주권을 못 받는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다고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영주권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살짝 들어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 나라의 그 이민 그 흐름을 보면 지금 캐나다 내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외국인들한테 영주권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흐름상 봤을 때.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니까 뭐 졸업생 이민을 많이 뽑거든요. 여기서 칼리지나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들한테 학생들한테 잡을 잡으면 영주권을 이제 쉽게 주는 그렇게 이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점수제로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외국인 노동자도 2년 경력, 캐나다 내 2년 경력이 있어야지 그 PNP를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지금 하루라도 빨리 들어와서 경력을 쌓으면 그 경력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왜 지금 오면 영주권을 못 받아요라고 얘기를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언제 바뀔지는 몰라요. 언제 바뀔지는 모르는데 제 포인트는 그렇다고 해도 이 나라는 무조건 이민자들 받아야 됩니다. 그런 뭐 점수제로 바뀌든 뭐 어떻게 바뀌든 조금씩 그런 세부 내용은 바뀌겠지만 큰 정책의 그 흐름은 절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준비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일단 경력부터 쌓으면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선택한 프로그램에 맞게 뭐 졸업 후 취업 이민을 준비하셨으면 학교 열심히 다녀서 취업을 해서 이제 영주권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안에서 조금의 변화는 있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으니까 너무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부분도 할 말이 많은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영주권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전문가 입장이 아니라 제가 여기 살고 있는 그 이민을 와서 영주권을 받아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세한 몇 가지를 또 한번 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